네,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오늘 오름 테라피틱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차트에서 보신 분들은 느낌은 딱 하나일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분위기가 빨리 바뀌었네. 12월 19일 109,800원 고점을 찍고 난 이후 이틀 동안의 조정이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승 종목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자리이죠. 현재 이 가격대 97,000원 선. 이건 단순히 조금 빠진 가격이 아니라 오름 테라피틱이 이번 상승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시험받는 자리인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힘도 세고 아래에서 받아줄 힘도 필요한 구간.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차트가 더 말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반응으로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정이 끝난 거 아니냐, 혹은 이제 흐름이 끝난 거 아니냐. 지금은 어느 쪽도 단정 지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종목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 97,000원 체크해야 하는 이유라고 잡았습니다. 이 가격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승을 건강한 눌림으로 볼지 흐름 전환의 시작으로 볼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하필 97,000원인지, 이 고점 이후의 조정이 아직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경계를 해야 할 그 신호가 나온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판단은 뭘지, 이 세 가지만 차트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서두르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차분하게 이 자리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다음의 흐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름 테라피틱 차트 왜 중요한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강 교수가 급등주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조금 더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왜 이럴 때일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왜 빠졌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이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지를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다보는 겁니다. 오름 테라피틱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저점에서 보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 추세가 만들어진 상승이었어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계단식으로 가격대를 하나씩 올렸고, 그 결과 12월 19일 날에 109,80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상승 종목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고점 이후의 흐름이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조정이 왔는데 이 조정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틀 동안에 약 15% 가까이 정도 밀렸죠. 이 지점에서 사람의 심리가 급격히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빨리 빠지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급하게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금 반등이 나오겠지. 이 두 생각이 지금 시장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냐보다는 어디서 멈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97,000원 선. 이 가격대는 차트상으로 보면 여러 의미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상승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뚜렷한 눌림대 가격대입니다. 올라갈 때 한 번에 뚫고 올라간 게 아니라 머물렀고 거래가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이 쌓인 구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 근처로 모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상승이 계속될 때는 가격이 이평선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은 항상 이평선 쪽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평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깨고 내려가느냐입니다. 지금 오름 테라피틱스는 그 경계선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단순히 조금 빠진 가격으로 보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승 추세에서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조정의 성격입니다. 건강한 조정은 속도가 느립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간도 있고 이 거래량도 줄고 가격이 밀렸다가 다시 힘을 모읍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조정은 이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틈이 없이 가격이 먼저 내려옵니다. 지금 오름 테라피틱은 이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한쪽으로 단정하는 순간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수급과 심리입니다. 고점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차익을 실현하고 누군가는 뒤늦게 들어옵니다. 이 두 집단이 섞이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고점을 막 넘긴 구간에서는 더 간다는 확신보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이상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필요하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합니다. 97,000원이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그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이번 조정은 상승 흐름 안에서의 눌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시 위를 시도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이 자리를 힘없이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눌림이 아니라 이 추세에 대한 재정비 구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시간에 더 필요해지고 가격이 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비싸다 이렇게 접근할 구간이 아닙니다. 어떤 흐름에 들어가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사야 하냐 팔아야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지금 구간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행동의 자리라기보다는 관찰의 자리에 가깝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거래량은 줄었는지 아니면 다시 붙는지 그걸 보는 게 먼저죠. 이 차트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좋은 자리는 이런 애매한 구간이 지난 뒤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 앞 단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지금 들어가라 나와라 이런 결론은 내리지 않고 대신에 이 구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다음 판단이 쉬워지는지 그 기준을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오름 테라피틱은 상승이 끝났다 말할 수도 없고 아무 일 없었다라고 넘길 수도 없는 딱 그 중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000원이라는 이 숫자, 이 라인 자체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이 종목의 다음 성격을 결정하는 그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들고 계신 분과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이 각각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판단은 무엇인지 조금 더 실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솔직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오름 테라피틱은 잘 맞추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잘못 대응하면 괜히 손실을 키우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라 팔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구간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 관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추세는 살아있지만 확신은 아직 없는 구간이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먼저 오름 테라피틱을 들고 계신 분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고점에서부터 이틀 동안 빠졌고 지금 97,000원 이 민감한 가격대에 와 있었죠. 이럴 때 대부분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고 정리를 해야지 여기서 더 빠지면 손절을 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여러분들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매도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딱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가? 단기 트레이딩이었는지 아니면 추세를 보고 들어온 건지. 두 번째는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가? 오늘 조정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가설을 무너뜨렸는지 아니면 단순한 변동성이었는지. 세 번째는 이 97,000원 선이 깨졌을 경우에 나는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미리 답을 두고 정하지 않는다면 막상 그 상황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죠.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리 답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요.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이제 아직 오름 테라피틱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지금 차트만 보면 마음이 두 가지로 갈릴 겁니다. 그래도 많이 빠졌다. 아직은 비싸 보인다. 이 양쪽 감정이 동시에 드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한 실수가 현재 싸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은 싸다, 비싸다 이거를 논할 구간이 아닌 거죠. 지금은 이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구간입니다.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피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싸게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확실해졌을 때 들어갑니다. 오름 테라피틱은 아직 확실해졌다고 말하기엔 이르죠. 97,000원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야 될 행동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차트만 확대해서 보는 거. 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판단이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누가 여기에서 산다, 누구는 여기서 산다, 누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죠. 세 번째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고요. 시장은 항상 선택지를 줍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대응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이 불필요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오름 테라피틱은 상승이 끝났다 말할 수도 없고
아무 일이 없었다고 넘길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러겁니다. 이 행동의 구간이 아니라 이제 기준을 세우는 구간이라고. 이 기준이 세워지면 다음 움직임이 나왔을 때 훨씬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응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은요, 사실 차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고점을 찍고 이틀간의 조정이 나왔고 현재 96,000원, 97,000원대 머물러 있죠.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감정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눌림이면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빠지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이제 판단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 판단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지금 오름 테라피틱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추세는 살아있지만 확신은 아직 없는 자리.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만 보고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확신이 없다라는 것만 보고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은 상황을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같은 차트를 보고 있어도 그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들고 계신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마음속에 이 가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샀는지, 손익이 지금 어떤지. 그런데 시장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가격대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구간부터 봅니다. 지금 오름 테라피틱에서 구간이 뭐냐? 97,0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라인이 지켜지면서 이 조정은 눌림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고, 즉 라인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는 추세 재정비 성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겠다를 미리 정해두는 게 대응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조금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더 빠지면 그때 가서 손절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이든 불안감에 기준을 대신 잡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기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고 계신 분들에겐 딱 세 가지 질문만 권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있는가? 단기 수익을 위해서인지 추세를 보고 들어온 건지. 둘째는 그 이유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가? 오늘 조정이 내 가설을 깨는 조정이 아닌지. 셋째는 97,000원 라인이 무너졌을 때 나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답이 정리된다면 오늘 하루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반대로 답이 없으면 봉 하나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리스크를 줄이는 순서를 갖는 겁니다. 무조건 팔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변동성인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인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즉 종목이 아니라 내 포지션의 문제인지를 보는 겁니다. 다음은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딱 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 고점에서 조금 빠졌으니까 싸 보인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싸 보인 것과 싸진 것은 전혀 다르죠. 저희들은 가격이 싸 보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살아나는 게 확인될 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급락 구간에서 싸 보이는 게 아니라 싼 척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께는 지금 결론을 내리지 말고 확인할 포인트를 정리해 놓고 그다음 기다리는 대응이 가장 좋습니다. 그 확인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이 97,000원 부근에서 가격이 툭 하고 튀는지 혹은 안에서 받는 힘이 실제로 생기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줄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늘면서 아래로 밀려버리는지 이 차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들어가야 수익이 크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름 테라피틱처럼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은 기회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 번 오게 됩니다. 대신 실수를 한 번에 크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를 찾는 구간이 아니라 이 실수를 피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만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봉 하나에 감정이 흔들리면 대응 무조건 망가집니다. 지금 봉은 1분봉, 5분봉이 아니라 1봉을 그 구간을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락이 나오면 시장은 항상 이유를 찾죠. 근데 종종 이유는 나중에 붙이고 가격만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느라고 급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실수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누군간 여기서 산다, 누군간 여기서 산다, 누구는 끝났다.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지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건 결론이 아니라 이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된다는 그 압박입니다. 시장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죠. 전문가들이 강한 이유가 빠르게 결론을 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름 테라피틱의 대응의 핵심은 지금 뭘 할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면은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97,000원 라인이 지켜지는지 무너지는지에 따라 내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먼저 답을 만들어 둬야 하고,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 97,000원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가 아니라 지속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주식은 이 정보를 알아야 흐름을 보이고, 흐름을 알아야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기준이 있어야만 보이겠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이 설명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걸 혼자서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이 나오는 게 굉장히 정상입니다. 오늘 오름 테라피틱처럼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온 이 97,000원 같은 이 구간에서 혼자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왜냐면 차트는 하나인데 해석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누군가는 눌림이라 그러고 누군가는 추세 전환이라고 하고, 이 상황에서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날 가장 강한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정보보다는 기준입니다.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이 기준은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소통방은 이 종목을 던져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목적도 단순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소통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땐 이 종목 괜찮냐?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 흐름이면 아직 괜찮은 거냐? 이 구간은 조정으로 봐도 되냐?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은 본인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수익이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종목을 잘 찍어서도 아니죠. 본인이 세운 이 기준 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시장의 흐름을 계속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장 시작 전과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생방송으로 시장을 정리합니다. 그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수급이 움직였는지, 왜 어떤 종목이 움직였고 어떤 종목은 움직이지 않았는지, 이걸 그냥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날의 시장을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흐름에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 시청자들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엔 종목 하나만 보다가 점점 시장 전체의 흐름을 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차트 하나가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약속의 시간 3시 종가 매매입니다. 매일 약속의 시간 3시에 종가 기준으로 항상 세 종목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목의 숫자가 아닙니다. 왜 이 종목이 선택이 됐는지, 전날 장 흐름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급등 가능성을 받는지, 이걸 같이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는 무리한 자리에서 쫓아가는 매매가 아닙니다. 전날 장의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흐름 위에 다음날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세 가지를 선별하는 구조죠. 그래서 종가 매매를 단순히 추천으로만 본다면 절반밖에 못 가져갑니다. 진짜 목적은 이 흐름을 읽는 기준을 체득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수익을 잡아가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은 22일 월요일날 추천드렸던 종가 매매 3종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TMC, IT생 글로벌, 미래에셋 증권 우까지 해서 3종목 추천드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MC 현재 30% 상한가 달성하고 장 마감했습니다. 이 TMC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해상 케이블을 주력으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 필리조선소에서 선박용 케이블을 전량 납품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언제부터 추천드렸냐? 12월 15일 이 특수소재 수요의 회복으로 15일부터 추천드렸습니다. 이날 상장했을 때부터 이거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결과 오늘까지 30%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다음 IT생 글로벌입니다.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토큰 증권 관련주로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IT생 글로벌 12% 급등 만들어냈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부터 상반기 매출이 턴어라운드 바뀌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 2배의 차익 실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우입니다. 이 미래에셋 증권우도 30% 상한가 달성을 했죠. 실제 스페이스X의 투자 규모와 구조를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인 수혜는 미래에셋 증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고, 14%의 갭 상승 이후에 30% 상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TMC 30% 상한가 달성했고요. IT생 글로벌 12% 급등하는 모습, 미래에셋 증권 후 30%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수익 잡아가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정보를 가져서 수익을 낸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판단을 해줘서 수익을 낸 것도 아니죠. 본인이 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줬기 때문에 하루하루 수익이 쌓여간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은 한 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판단이 쌓이게 되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가 있겠죠. 그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매번 새로 판단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준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게 기회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말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꼭 참여해야 한다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판단하는 게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 기준이 같이 흔들리신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면 같은 기준을 한번 직접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현재의 흐름을 잡아가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상단에 나온 번호 010-4825-0472로 강 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세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과 시장 분석, 종목 분석, 시장 분석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가입비 요구하지 않고 갑자기 유료로 전환한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는 이 기준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11년 동안 시장에서 겪으면서 쌓아왔던 그 기준들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세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들, 혼자 하다 보니 그 기준이 계속 흔들린다, 판단할 때마다 마음이 급해진다, 이런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죠. 정보를 알아야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알아야 수익을 잡을 수 있다. 결국엔 이 기준이 세워지면 수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식은 항상 이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약속의 시간 3시 종가 매매 3종 추천드렸습니다. 이 흐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10-4825-0472로 강 교수의 문자 8번 연락 주시고 흐름 잡아가시면서 그 본인의 기준 세워갈 수 있는 그 공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은 지금 97,000원이라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한 핵심은 이걸 살아라, 팔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프레임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분명합니다. 이 수익은 이 정보 하나로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타이밍 하나로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 정보를 알아야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알아야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기준이 있어야만 보입니다. 오늘 오름 테라퓨틱처럼 애매하고 헷갈리는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만의 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괜히 조급해지지 않게 이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지금 이 자리를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기점 구간에서 같은 기준으로 같은 흐름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기 전 내용이 힘이 됐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강 교수가 급등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